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매매를 할 때 손실 볼 확률이 높고, 그리고 손실을 봤을 때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종목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주식 매매를 해오면서 큰 손실을 봤던 종목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매매를 해오면서 이런 종목들로 큰 손실을 보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었는데, 구독자님들은 이런 큰 손실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주식 매매를 할 때 각자 감당 가능한 손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는 손실이 물론 아깝긴 하지만 앞으로도 차분히 매매를 잘하면 금방 벌 수 있는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이 감당 가능한 손실이었던 사람이 매매를 크게 잘못해서 한번 1000만 원을 잃게 된다면 손실을 메꾸고자 하는 급한 마음에 추가적인 뇌동매매를 유발하게 되고, 뇌동매매로 인해서 그 1000만 원보다도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큰 손실이 봐버리면 뇌동매매를 계속 유발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깡통까지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했을 때 손실 볼 확률이 높고, 그리고 손실을 봤을 때에도 크게 손실 볼 수 있는 종목을 피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은 그런 종목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 종목의 시초가는 단타 매수세에 의해서 회사의 적정 주가보다 높이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규주는 이렇게 시초가만 높게 시작해서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결국에 공모가까지 하락하거나 또는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상장하기 전에 정말 저가에 매수한 초기 투자자들이 있는데, 그런 기타 법인과 같은 초기 투자자들은 적게는 몇 배에서 보통 몇십 배씩 수익을 본 상황이기 때문에 상장 초기에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량을 매도할 확률이 높습니다. 신규 상장주의 공모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은 보통 그 회사의 가치를 보고 공모 청약을 한 게 아니라, 주식이 신규 상장하면 단순히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서 청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상장 전에 아주 싼 가격에 매수한 사람들과 공모주를 공모가에 배정받은 사람들이 초기에 많이 매도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규주는 매수하는 사람은 단타를 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타를 하는 사람은 매수를 하더라도 또 금방 매도를 하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의 경우에는 상장 초기에는 단타 수요로 인해서 높은 가격에 시작할 수 있지만, 이렇게 최근에 상장한 신규주들을 보면 제닉스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4만 원인데 시가가 5만 9천 원에 이렇게 시작해서 계속 하락하고 있고, 차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초기에 한번 슈팅을 했다가 고점 대비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공모주들을 이렇게 보면 보통 상장 초기가 거의 고점이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규주는 변동성이 심해서 상장 초기에 잘 매매하면 큰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상장 초기가 고점이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매 성공 확률이 아주 낮고, 손실을 보더라도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적당히 많이 떨어지면 지지를 받는 가격이 있는데, 신규주 같은 경우는 한번 추세가 무너지는 경우 반등도 없이 정말 끝까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을 못하면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물린 사람이 많은 종목입니다.
시노팩스의 6월 12일 차트인데 3분봉 차트입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좋은 추세로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상승을 해야 됐는데 상승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 추세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세가 무너져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물린 구간에 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손절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추가 매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절히 떨어지다가 반등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물린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조정을 받는 구간에 누가 1,000만 원을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손실을 보니까 평균 단가를 낮춰서 탈출해야 돼서 물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1,000만 원을 물타기로 더 사고 또 떨어져서 이제는 반등하겠지라는 생각에 여기서 또 1,000만 원을 더 사고 이거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진짜 반등을 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세가 무너진 종목을 매수할 사람은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사람밖에 없고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물린 사람은 빠져나오기 위해서 계속 물타기를 할 것이고 손실이 커지면 여기에서 또 추가 입금을 해서 더 사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추가 입금해서 이렇게 1,000만 원을 더 사고 또 1,000만 원을 더 사고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추세가 무너진 종목은 물탄 사람들밖에 남지 않고 물탄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있는 돈 없는 돈까지 다 끌어와서 물을 탔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물량도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물을 타다가 포기하고 손절을 하게 되면 이런 손절로 인해서 또 추가 하락이 나오고 그 손절 물량으로 인해서 하락해서 또 더 손실 본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 추세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린 사람이 많은 종목은 절대 물타기를 하면 안 되고 입금을 해서 추가로 매수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추세가 무너진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관심도 가지면 안 됩니다.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당일 추세가 무너져서 종가까지 계속 하락한 종목인데 분봉상 물려있는 사람이 많은 종목도 접근하면 안 되겠지만 일봉을 봤을 때 물려있는 사람이 많은 종목도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2024년 초에는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계속 상승해 왔는데 2024년 4월 정도부터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은 일봉을 봤을 때 정말 물린 사람이 많은 종목인데 물론 이런 종목이 정말 많이 떨어져서 어디선가 반등하는 지점이 있겠지만 어디서 반등할지는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면 상승하려고 하면 물려있는 사람들이 서로 팔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윗꼬리를 달면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노펙스 예시와 마찬가지로 물타기를 통해서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절을 하게 되면 또 크게 추가로 하락할 수 있고 주식담보대출이나 신용매수까지 활용하여 매수한 사람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계속 담보 부족이 돼서 손절매를 하면서 계좌가 완전히 깡통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손절 물량으로 인해서 계속 추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봉이나 분봉을 봤을 때 물린 사람이 많은 종목은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정 섹터나 테마에 속한 종목이 아니라 개별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특정 섹터나 테마에 속한 종목은 대장주가 바뀌었을 때 손절한다든지 또는 같은 섹터의 다른 종목의 흐름을 참고하면서
섹터의 흐름이 무너졌을 때 손절한다든지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상승한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흥구석유, 그리고 한국석유 같은 종목은 중동 전쟁 이슈라는 같은 테마로 상승한 종목인데, 만약에 중앙에너비스를 매매할 때 흥구석유나 한국석유의 흐름을 참고해서 추가 상승할 확률이 높을지 또는 손절을 해야 되는 경우인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주를 매매하고 있는데 후발주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너무 약한 흐름을 보인다면 손절 타이밍으로 볼 수도 있고, 대장주를 매매하고 있었는데 같은 테마 내에 다른 종목이 더 크게 상승하면서 대장주가 바뀌었을 때도 손절 타이밍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같은 경우는 같은 테마의 다른 종목을 참고하면서 앞으로의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테마를 이뤄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개별 이슈로 혼자 움직이는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을 참고해서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주가 아닌 개별주 같은 경우는 참고할 수 있는 요소가 적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가총액이 낮고 거래대금을 동반하지 않고 상승한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500억 원 이하인 종목은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가총액이 낮고 거래대금을 동반하지 않은 종목은 상승할 때에도 누군가 조금만 돈이 많은 사람이 매수해도 순간적으로 급등하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면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낮고 거래대금을 동반하지 않는 종목은 저는 매매를 할 때 공략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가총액이 낮고 거래대금을 동반하지 않는 종목은 상승할 때에는 호가창이 활발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한번 추세가 죽고 거래가 죽는다면 마치 거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손절을 하려고 해도 매수 잔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가격을 한참 낮춰서 팔아야 됩니다. 가격을 매도를 하려고 해도 한참 낮춰서 팔아야 되고, 그게 아까워서 팔지 못하면 또 더 크게 하락해서 결국에 정말 큰 손실을 보고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낮고 거래대금을 동반하지 않는 종목은 한번 잘못 샀을 때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식 매매를 할 때 피하는 종목의 특징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신규주이고, 두 번째는 물린 사람이 많은 종목, 그리고 세 번째는 테마주가 아닌 개별주, 그리고 네 번째는 시가총액이 낮고 거래대금을 동반하지 않고 상승한 종목입니다. 오늘은 제 매매 경험을 통해서 매매를 했을 때 손실 볼 확률이 높고, 손실을 봤을 때 크게 손실 볼 수 있는 종목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구독자님들께서도 매매를 하실 때 크게 손실 보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